이번 강좌에서는 리눅스 시스템의 전체 부팅 과정의 이해라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리눅스 서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즉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팅이 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팅 과정이라고 하니까 부팅 과정이라고 왠지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또는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일반 사용자가 아니고 리눅스 시스템을 그냥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아니고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버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서버에 어떤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다든가 또는 시스템이 부팅이 되는 과정에서 뭐 멈추어져 버렸다든가 또는 다운이 돼 버렸다든가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조치해야 하는 서버 관리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관리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치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부팅 과정을 배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부팅 과정만을 이렇게 쭉 안다라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이 부팅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즉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특히 부팅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멈춰버렸을 때 그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팅 과정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팅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특히 하드웨어에 관련된 뭐 그와 같은 내용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전혀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의 그 부팅 과정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1단계 그리고 2단계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3단계, 4단계, 5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는데, 보시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는 전원 시스템, 즉 이것을 켜는 단계이고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자,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푸트로드, 즉 흔히 푸트로드라고 하면은 릴러나 또는 뭐 그룹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그룹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3단계에서는 푸트로드의 실행 내용에 대해서 쭉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 커널이 로딩이 되는데, 이 커널이 로딩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5단계에서는 이닛 프로세스의 실행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편에 보시면 5단계 뒤편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부팅 과정에서는 거의 한 7, 80% 이상의 내용들이 부팅 과정 전체 과정 중에 약 한 70%, 80%의 내용들이 전부 이 5단계, 즉 이 프로세스의 실행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부터는 이 5단계 다음부터는 이 이닛 프로세스에 실행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상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 1단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를 보시면 전원 스위치가 ON이 됩니다. 즉 전원 스위치를 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시스템 전체에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즉 시스템의 하드웨어, 메인보드에 달린 하드웨어 그리고 각 장치들의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자, 공급이 되면 메인보드에 롬 바이오스에 있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자, 근데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이 롬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전원 공급과 함께 메모리의 특정 번지, 여기에 이 메모리의 특정 번지 대부분은 이게 FFFF0H라는 이와 같은 주소에 자동으로 로딩을 시켜줍니다. 즉 롬 바이오스는 전원이 들어가면 메모리의 특정 번지에다가 이 번지에다가 자동으로 로딩이 됩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로딩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PU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전원이 공급이 됐을 때 CPU는 이 특정 번지, 이 번지에 특정 번지, 여기 이 번지가 똑같은 번지죠. 똑같은 번지에 있는 바이오스 프로그램들, 즉 바이오스 명령어들이죠. 펌웨어 명령어들입니다. 그와 같은 명령어들을 역시나 또 자동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부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막 켜고 나면 펌웨어 버전 나오고 이렇게 뭐 F2키 누르면 새드 모드로 들어간다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죠.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CPU가 이 롬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읽어서 실행된 내용. 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로 인해서 실행으로 인해서 그 화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됐죠? 자, 1단계에서는 전원 공급과 함께 전원이 공급이 됐을 때 바이오스가 하는 일, 그리고 CPU가 하는 일. 바이오스는 자기 자신의 롬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메모리 특정 번지에다가 자동으로 올려두고, 그 다음에 CPU는 올려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읽어서 실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원이 들어가면 롬 바이오스와 CPU는 그와 같은 일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부팅 과정이 시작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를 보시면 2단계 바이오스 프로그램의 실행 내용들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CPU가 롬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실행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실행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실행 내용, 즉 포스트라는 실행 과정, 포스트라는 실행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팅 매체 검색 후에 이 부트로드를 실행하는 내용. 자, 롬 바이오스가 실행하는 내용 중에 롬 바이오스의 그 역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스트 과정, 그 다음에 부트로드의 실행 과정. 여기서 부트로드는 대부분 그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롬 바이오스가 하는 일 중에 이 포스트 과정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자체 진단 과정입니다. 즉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각 그 테스트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모스 검사,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키보드, 마우스 등 각종 장치, 이와 같은 각종 장치들의 이상 유무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들 장치를 초기화시킨다. 하드웨어를 이와 같은 장치들을 초기화시킨다는 내용이 바로 포스트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파워온 셀프 테스트의 약자입니다. 즉 전원이 들어갔을 때 자체 테스트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파워온 셀프 테스트, 즉 포스트 과정을 롬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이 이상이 없을 때 이번에 롬 바이오스는 두 번째 일을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 일을 수행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셋업 모드, 즉 롬 바이오스 셋업 모드에 들어가시면 부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즉 하드 디스크로 할 것인가 또는 플로피로 할 것인가 아니면 CD롬으로 이렇게 부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는 모드가 있는데, 메뉴가 있는데, 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하드 디스크로 부팅하겠다. 즉 부팅 매체라는, 여기서 부팅 매체라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하드 디스크 또는 CD롬 또는 플로피 디스크, 이와 같은 내용,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부팅 매체를 이제 그 롬 바이오스 검색을 하게 되는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된 부팅 매체의 그 첫 번째 섹터, 즉 0번째 섹터에 보시면 푸트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MBR에 들어가 있는 푸트로드라는 것이 있고, 자, 푸트로드는 그룹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이 푸트로드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롬 바이오스가 하는 그 일 중에 첫 번째가 포스트 과정이 있고, 두 번째 정상적인 포스트 과정이 끝났을 때 만약에 포스트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는데 이상 없이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상 없이 끝났을 때 이제 이 롬 바이오스는 부팅 매체를 찾아서 그 부팅 매체의 첫 번째 섹터, 0번 섹터에 있는 부트로드, 즉 그룹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역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스트 과정이 이상 없이 진행 완료되면 검색된 부팅 매체, 이와 같은 부팅 매체, 즉 하드디스크나 CD롬이나 플로피 디스크 이와 같은 내용들에서 부트로드를, 즉 그룹을 읽어드립니다. 대부분은 그룹입니다. 자, 그룹을 읽어드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즉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부팅 매체로 선택되었을 때 이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셋업 모드에 들어가서 부 시퀀스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부팅을 어떤 순차대로 할 것인가. 즉 첫 번째,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선택이 되는데 그 하드디스크가 선택이 되었을 때 그 하드디스크의 부팅 파티션에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부팅 파티션에 있는 0번 섹터, 자, 대부분은 이게 MBR이라고 얘기합니다. MBR. 자, 그래서 MBR에 있는, 즉 0번 섹터에 있는 부트로드, 일반적으로 그룹이라고 그랬죠. 부트로드를 읽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룹을 읽어서 실행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부트로드가 메모리에 적재되겠죠. 무엇에 의해서? 이 롬 바이오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적재가 되고 나면, 로딩이 되고 나면 메모리에 로딩이 됐다. 이런 얘기는, 메모리에 적재됐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트로드가 메모리에 로딩이 되고 나면, 실행이 되고 나면 이제 바이오스는 종료가 됩니다. 바이오스는 종료가 되고 시스템의 이제 제어권은 부트로드가 즉 그룹이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단계에서는 전원이 공급되고 이렇게 쭉 되면 롬 바이오스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겠죠. 그러면 2단계에서는 롬 바이오스가 전체적인 시스템 제어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수행을 하고,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이 그룹이라는 부트로드를 메모리로 올려서 실행하고 나면 롬 바이오스는 이제 종료가 되고, 지금부터는 그룹이라는 것이 시스템의 제어권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순간, 즉 그룹이 이제 제어권을 갖게 되는 순간이 우리가
그룹의 그 파란 화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에 이제 나오는 그 화면상에 나오는 부팅하는 과정에서 거의 그 초기에 나오는 파란색 그 그룹의 그 첫 번째 화면, 그룹의 첫 번째 화면, 그 화면이 바로 이 단계가 막 수행된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막 수행된 단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끝납니다. 2단계 롬 바이오스 역할이 이제 끝난 단계가 이제 2단계 이제 완료된 단계죠. 자, 그렇다면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단계에서는 자, 이 그 롬 바이오스에 의해서 롬 바이오스 그 실행된 이 푸트로드가 저 그룹이 어떤 내용을 실행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이 이제 롬 바이오스에서 실행이 되고 나면 실행과 함께 이 그룹은 여기 보시면 이 푸트의 그룹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그룹이라는 디렉토리 보시면 그룹.conf라는 이와 같은 파일이 있습니다. 메뉴.lst라는 파일도 똑같은 내용이죠. 메뉴.ls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도 물론 그 파일이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파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메뉴.lst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실행이 되면서 그룹.conf 파일을 읽어서 어떤 부팅 메뉴, 즉 어떤 커널로 부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동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 단계가 바로 그룹이 그 파란 화면이 나왔는 그 초기 단계, 저 그룹의 초기 단계,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 그 커널로 부팅을 하게 되고, 또는 그 화면에서 우리가 어떤 키를 움직여서 특정 메뉴로 특정 커널로 이렇게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커널로 부팅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자동 결정 또는 사용자 선택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이 바로 요 화면이 그룹의 파란 화면, 즉 첫 번째 나타난 파란 화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이 이제 실행이 되고요. 자, 그룹이 실행이 되어서 실행이 돼서 물론 이 그룹이 실행된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룹의 그 화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서버 관리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여기서 그룹 모드로 들어가는 화면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룹은 이렇게 나타내고 난 다음에 그룹은 여기 보시면 커널의 이미지를 불러드린다 그랬죠. 선택된 걸로 인해서 선택된 그룹의 어떤 커널로 부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면 그 커널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메모리로 불러드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모리로 불러드린다는 얘기는 메모리로 로딩을 한다는 얘기인데, 메모리로 로딩한다는 얘기는 커널이 메모리로 올라와서 이제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커널이 실행된다는 얘기는 이제 운영체제가 메모리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제어권을 이제 커널에게 넘겨줍니다. 됐죠? 자, 시스템 제어권이 처음 어디서 가졌죠? 자, 앞 단계에서 2단계에서 우리는 롬 바이오스가 시스템 제어권을 가지고 롬 바이오스 시스템 그 설정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역할이 다 끝나고 나면 그룹을 실행시켜서 그룹이 시스템 제어권을 가지게 되고, 그룹의 역할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커널에게 커널을 불러들이고 이제 커널에게 그 제어권을 넘겨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어권을 넘겨받게 되고 4단계에서는 이제 커널이 로딩이 된 단계입니다. 자, 커널이 로딩이 되고 나면, 커널이 메모리에 올라오고 나면 커널은 이 스와프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프로세스인데, 자, 이 스와프라는 프로세스는 부팅되는 과정 바로 이 단계에서 잠깐 실행이 되었다가 다시 종료되는 시스템이 부팅이 완료되고 나면 존재하지 않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그와 같은 프로세스입니다. 자, 우리가 그 PID 1번인 이닛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와프 프로세스라는 것은 PID 0번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즉 이닛 프로세스를 불러들이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닛 프로세스의 그 붕어 프로세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 커널 그룹에서 로딩된 이 커널은 이 스와프라는 프로세스를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게 되고요. 자, 호출된 이 스와프라는 프로세스는 자, 커널이 사용할 각 장치 드라이버, 이 장치 드라이버는 이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그죠?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드라이버를 초기화시키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것 같은 프로그램들인데, 스와프는 이 커널에서 불리워진 이 스와프는 커널이 사용할 각 장치 드라이버를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닛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닛 프로세스 초기화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닛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켜 주게 됩니다. 됐죠? 자, 이닛 프로세스는 이 스와프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닛 프로세스는 이제 PID 프로세스 번호 1번이 되고요. 자, 여기서 스와프 프로세스가 0번이라는 프로세스 번호 0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부팅할 때만 잠시 실행되었다가 자기 역할, 즉 뭐 장치 드라이브 초기화한다든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init 프로세스를 불러드리게 된다라는 거.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 스와프라는 거. 자, 그리고 스와프는 커널에서 로딩된다는 거. 커널은 이와 같이 그룹에서 로딩된다는 거. 그리고 그룹은 롬 바이오스에 의해서 로딩된다는 것 쭉 이렇게 흐름상으로 이렇게 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와프에서 로딩된 이 이닛 프로세스는 이제 지금부터 이닛 프로세스가 쭉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실행이 되게 되는데 이닛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보시면 etc 디렉토리에 init.tab이라는 파일을 읽어들어서 그 내용들을 차례대로 실행을 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단계의 마지막 커널의 로딩 단계에서 스와퍼가 실행되고 스와퍼에서 이제 init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init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etc 디렉토리에 있는 이와 같은 init 탭이라는 파일을 읽어서 내용을 차례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it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init 탭이라는 파일을 읽어드리게 되고 그 내용을 차례대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거의 시스템의 부팅 과정에 있어서 거의 한 70% 내지 한 80%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init 프로세스가 어떤 내용을 실행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전체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이 5단계의 내용이 시스템 그 부팅 과정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5단계 보시면 이 5단계의 마지막 즉 init 프로세스가 하는 마지막 일 중에 자, 부팅이 완료되고 나면 로그인 프롬프트가 콘솔 창에 뜨게 되죠. 그죠? 그것이 부팅이 마지막인데 즉 init 프로세스가 하는 역할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부팅 과정에서는 뭐 부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도 init 프로세스는 계속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팅 과정에서 init 프로세스가 하는 마지막 역할이 뭐냐면 바로 로그인 프롬프트를 띄워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 내용 그다지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5단계부터는 이제 init 프로세스 실행되는 모든 내용이 쭉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전부 차례대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를 거쳐서 이제 init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지금부터는 init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볼 것인데 그 내용은 바로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파일은 차례대로 읽혀져서 실행이 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 보시면 이후의 과정들은 모두 init 프로세스 실행 내용들이고 됐죠? 그리고 etc 디렉토리에 있는 init 탭이란 파일의 실행 내용들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즉 로그인 프롬프트가 나오기까지의 부팅 완료 화면까지 init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내용들이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init 프로세스의 실행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etc 디렉토리 init 탭이란 파일의 내용을 하나씩 이제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팅되는 과정에 있어서 화면에 이렇게 쭉 어떤 내용들이 메시지들이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메시지들이 올라가게 되는가 즉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와 같은 메시지들이 이렇게 콘솔 창으로 뿌려지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파일의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면 즉 init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이 파일의 내용을 순차대로 실행을 시키는데 그 화면에 뿌려지는 내용들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이것도 일종의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씩 순차대로 실행이 되는데 그 실행 내용들이 바로 화면으로 뿌려지는 내용들이다. 물론 이 앞 단계에서 스와프가 뿌리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전부 init 탭이라는 이와 같은 파일에 있는 설정 내용들이 하나씩 실행되는 내용들이다. 메시지들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부터는 이 etc 디렉토리에 있는 init 탭이라는 파일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init이라는 프로세스에 실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째 단계죠. 5번째 단계 안에서 init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내용들이 전부 5번째 단계, 즉 5단계의 내용들인데 그와 같은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init이라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실행됐다 그랬죠? 네, 처음부터 간단하게 한 간추려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자, 전원이 공급이 되고 나면 롬 바이오스에서 롬 바이오스 뭐 포스트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린 내용도 있는데 롬 바이오스가 부팅 매체 하드디스크에
0번 섹터에 있는 그룹을 실행한다 그랬죠. 부트로드인 그룹을 실행하게 된다 그랬고, 즉 롬 바이오스가 그룹을 실행하고, 자 그룹의 역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룹은 커널을 로딩한다 그랬죠. 그리고 로딩된 커널은 스와프라는 프로세스를 로딩하고, 스와프라는 프로세스는 다시 이니시라는 프로세스를 로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니시라는 프로세스는 etc 디렉토리에 있는 init탭이라는 파일의 이와 같은 내용, 즉 이 파일이 바로 etc 디렉토리에 있는 init탭이라는 파일의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쭉 실행한다는 얘기인데, 부팅 과정의 전체 과정이 여기서 끝납니다. 즉 etc 디렉토리에 있는 init탭이라는 파일을 순차대로 읽으면서 마지막 단계 여기서 이제 끝이 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쭉 살펴볼 것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이 파일, 즉 etc 디렉토리에 있는 init탭이라는 파일의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입니다.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해서 쭉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나오는 화면들은 전부 etc 디렉토리는 이와 같은 init탭이라는 etc 디렉토리 init탭이라는 파일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 페이지들이다라는 것을 자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